안녕하세요. 오늘은 럭키 부동산 요새 많이 저기들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50년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요거 뉴스 요거는 제 블로그에 공유로 올려놨거든요. 그런데 뉴스가 그때그때 틀려서 내가 두 개를 올려놨어요. 요거는 먼저 7월 저기 19일자 뉴스고요.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 뉴스 하나 또 설명드릴 건데 그것도 올려놨거든요. 그래서 이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게 요 DSR이라는 거예요. DSR은 뭐냐면 총 부채 상환율 해서 내 소득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소득이 뭐 연봉이 1억이다 하면은 이렇게 상환을 잘하지만 연봉이 2천이다 하면은 같은 돈을 빌려줘도 상환이 잘 안 되잖아요. 연봉이 2천하고 1억은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1억 버는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빌려주고 쉽게 얘기하면 연봉 2천인 사람은 적게 빌려준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집을 담보로 해서 집의 가치를 그러니까 그랑일스를 뭐 감정가를 뭐 4억, 5억 쳐가지고 하면 감정가 대비 70%, 80% 빌려주거든요. 감정가 대비 그렇게 집 담보를 해놓고 요 DSR 심사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DSR은 이제 이 연봉에 네가 이제 만약에 5억짜리 쉽게 말하면 뭐 5, 6, 30에서 5억짜리 집을 3억을 빌린다. 그러면 이제 이 3억을 네가 갚을 능력이 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. 근데 그 대출에는 총 대출 해가지고 자동차 대출이나 뭐 신용 대출이나 그런 게 막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DSR을 하면은 대출 금액이 확 주는 거예요. 내가 3억을 집 담보로는 충분히 3억이 되는 사람인데 DSR이 들어가면 3억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이라는 게 보통 이제 50% 이상 대출하는 저 젊은이들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. 50년 만기 주담대를 만들면 은행도 좋고 정부에서도 왜 이걸 슬쩍 풀어줬냐면 그 전세 만기 돌아오는 게 많아요. 그 20년 한 7월 정도에 그 저거를 했잖아요. 주택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그 갱신 요구권 해가지고 2년 연장을 했잖아요. 그게 계속 돌아오거든요. 올 9월부터. 그러면은 내가 전세를 높게 놨는데 그 전세가 내려갔어요. 그럼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걸 넣어버리면은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부 그러면 역전세 날이 막 나라 전체적으로 나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. 아파트 전체 시장이. 그러니까 슬그머니 정부에서 이제 모른 척을 하는 사이에 이제 정부하고 은행하고 합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제 그래서 이제 50년 만기를 하면 DSR이 확 늘어나는 거죠. 금액이 대출 금액이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또 이게 너무 사람들이 대출이 몰려버린 거예요. 지금 이제 실소유자들 입장 같은 경우는 그랑일스 같은 것도 뭐 피가 한 2, 3천 정도면 충분히 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수요가 실소유자가 몰려버리니까 정부에서는 또 이거를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뉴스가 하루하루 틀려지는 것 같아.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 우왕좌왕하는 게 보여요. 정부에서 우왕좌왕하는 게 보이거든요.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대출을 풀어서 조금 부동산을 연착륙하려고 그랬는데 그 연착륙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또 너무 풀어줘도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쪼여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관성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집의 실수요자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해야 돼요. 어떤 정책이 나오나에 따라서.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취득세에 일단 저기 풀어줬잖아요. 2주택까지는 그냥 저기 일반 과세로 그냥 일반으로 하는 걸로 취득세도 풀어줬고요. 3주택부터는 그 저기 인천은 4%거든요. 3주택부터 4%거든요. 그거 풀어줬고 이제 양도세도 이제 일반 과세로 가면 중과세 배제하면 조금 거래가 될 거고요.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국회에서만 통과 안 했지 이제 뭐 금방 될 것 같거든요. 그거 하고 이제 풀어주는 게 지금 요 대출을 풀어준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수요자가 진입을 하니까 대출 다 풀어줬고요.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거 이제 양도세 이제 아주 이 시장이 나빠지거나 이제 미분양되고 막 이렇게 집이 안 팔리고 하면은 제일 마지막 카드가 이제 양도세 면세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. 양도세 면세 그거는 10채를 사도 양도세를 면세해 주는 거.
양도세가 제로 되는 거. 그게 언제 있었냐면요. 2008년도 아닌 2010년도에 그 청라에 해가지고 청라 입주하시는 분들 막 안 되고 하니까 양도세 면세 아파트라고 도장 깡 찍어서 이거는 주택 수에 산정도 안 되고 이제 이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가 없다는 거 도장이 저기 등기 권리증 보시면 있는 게 있을 거예요. 그게 이제 마지막 카드 그렇게 이제 이게 하락기에 보면 그래서 그거를 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DSR에 생긴 배경을 이제 말씀드렸고요. 그런데 이제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요 제목이 굉장히 뭐 와닿더라고요. 50년 만기 주담대를 빌리면 4억 빌리면 이자만 7억이래요. 이자만. 원금 빼고. 그래서 이제 돈이 어떻게 들어가면 이제 5.2% 조금 여긴 좀 무리하게 계산을 했더라고요. 5.2%까지는 아닐 거예요. 한 4%대더라고요. 5.2%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원금이 이제 30년은 219만 원, 40년은 198만 원, 50년은 187만 원이 들어가고 이자만 50년 만기라면 7억 2,395만 원이 들어간대요.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조금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. 은행에 내가 50년 만기로 갚았는데 뭐 10년, 5년 안에 갚는다. 그러면은 너가 50년 쓰기로 했는데 5년, 10년 안에 갚으니까 중도상환 수수료, 먼저 갚는 이자를 내라는 수수료가 있어요. 그것도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잘 알고 계시면 편한 게 내가 뭐 이렇게 집이 겹치거나 이 작은 계획이 잠깐 좀 문제가 생겼어. 그래서 지금은 받지만 1년이나 6개월 안에 갚을 수는 있어요. 그러면 이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 몇백 되거든요. 그러면 보험사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대출이 있어요. 그거 보험사는 좀 이율이 높긴 하지만 그거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DSR에서 이제 지금 또 한 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. 담보대출이. 담보대출이 너무 갑자기 늘어나니까. 그래서 DSR 지금 조금 정부에서 하는데 조금 조심해라 이런 정도지 막 대놓고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. 그 정도가 있잖아요. 강도가.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 말로 못하는 거는 뉴스를 챙겨보시면 처음엔 조금 생소하고 이런 게 보기가 힘들어요. 그런데 두 번, 세 번, 네 번 보시다 보면 한 네 번 정도 보시면 다 이해가 가거든요. 그 말이 그 말이구나. 그리고 다음번에 또 뉴스 날 때 보면 지금은 이해 안 가도 바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뉴스를 좀 친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50년 주담대 칼펜 당국 대출 한도 축소 기로 이제 이게 7월 19일 아까 뉴스였잖아요. 8월 27일에는 또 이렇게 칼 뺀다고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. 지금. 그래서 50년 만기 주담대 산정 만기 축소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약정한 50년 DSR 산식에서만 사용하는 만기로 산정 만기를 축소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50년을 뭐 45년, 뭐 40년 이렇게 좀 조정을 하겠죠. 말은 50년 담보 대출인데 근데 이제 주담대 잔액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7월 말에서 지금 배 이상이 늘어났잖아요. 그래서 이 실소유자들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50년이다 보니까 나이 제한을 한 거예요. 그런데 또 보통 35세부터 40세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또 거기는 또 역차별이다 해갖고 나이 제한 또 없앴다가 또 요것도 산정 만기 또 넣었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은행별로 드니까 이 은행에서 안 되면 다른 은행도 알아보시고요. 그런 방법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50년 만기 주담대 논란에 산정 만기 축소 가닥에서 날마다 뉴스가 틀리니까 그때마다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공유로 사이트로 이어 놓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처음에 보면 조금 생소하고 저도 보면은 막 이런 거 보기 싫은데 자꾸 보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. 그리고 부동산 그 정부 정책을 읽어야지 저기 부동산은 저기 할 수가 있어요. 투자든 제가 실수요자 사는 시기든 맞출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박사님들도 많으시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
뉴스가 여러 개 있어도 제일 쉽게 설명한 거 위주로 제가 뽑아서 공유를 해놓거든요. 그래서 럭키 부동산 많이들 저기 블로그 와서 공감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써주시고요. 유튜브도 같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날씨가 시원해져서 훨씬 낫네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럭키 부동산이었습니다.